평화롭던 뉴욕의 한 농장. 어느 때처럼 아빠와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던 15살 소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심정지 상황. 병원까지는 차로 30분.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이대로 두면 아빠를 영영 잃을지도 모르는 정체절명의 순간. 소년은 겁먹는 대신 아빠를 향해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소년은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리며 아빠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살 소년의 힘으론 어른의 가슴을 압박하기엔 너무나 벅찼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팔은 감각이 없어지지만 소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600번이 넘는 압박을 이어간 끝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기적처럼 아빠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이 아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배웠어요. 이 작은 소년의 용기가 당신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출발선. 하지만 캐나다의 에반 비숑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차가운 눈발 너머 저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에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잃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1호 팬이었던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들아, 내가 눈위를 날아오를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은퇴까지 고민했던 에반. 하지만 그는 보드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 거친 바람을 뚫고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에게 닿으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에반은 메달 색깔을 확인하는 대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 보고 있지? 금메달보다 빛나는 건 누군가를 향한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에반 비숑의 가장 아름다운 레이스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13살인데 내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인도 타밀나두의 한 마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던 13살 소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강제로 결혼해야 한다는 거였죠.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밤, 아니타는 눈물을 닦으며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변의 감시를 피해 밤새 꾹꾹 눌러 쓴 편지의 수신인은 지역 최고의 권위자인 구역 수직관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저는 결혼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타는 이 편지를 몰래 인근 우체통에 넣었고 기적처럼 이 편지는 수직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 편지를 본 당국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결혼식을 중단시켰고 소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내렸죠. 오늘 아니타는 다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강제로 씌워질 뻔한 면사포 대신 소녀의 손에는 그토록 원했던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펜을 들었던 13살 소녀의 용기. 그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편지 한 통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보고 어라? 나 뭐 샀지? 싶을 때 있죠?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기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필코노미, 이거 완전 내 얘기 아니냐고요. 가성비?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2026년 대세는 내 기분 맞춰주는 가분비입니다. 상사한테 깨져서 산 8,000원짜리 디저트, 우울해서 지른 귀여운 쓰레기, 아니 소품, 이게 다 내 감정을 케어하는 경제활동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똑똑한 척 좀 해볼까요? 요즘은 IQ보다 HQ가 더 중요하대요. 내 몸이랑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눈치채는 능력인데, 아, 나 지금 당 떨어진다 하고 초콜릿 집어드는 거? 그것도 일종의 HQ 발휘입니다. 결국 필코노미는 나를 아끼는 마음이 지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한다는데 카드 플렉스 좀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지갑은 가벼워져도 내 마음은 든든하니까. 그게 바로 2026년의 진정한 승자 아닙니까? 거울 보면서 외치세요. 오늘도 잘 샀다. 내일 또 봐요. 청각장애를 가진 배달라이더 A씨. 도착한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전화통화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앱 채팅으로 상황을 알리지만 답은 없고 시간은 흐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라이더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음이 울립니다. 문이 안 열리죠? 제가 지금 내려갈게요. 손님은 앱 채팅 내역을 확인하고 상황을 즉시 파악한 뒤 1층으로 직접 내려와 주었습니다. 손님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배달과 수령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의 다정함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구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은 지 어느덧 4년. 폐허가 된 거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곳에 정말 희망이 남아있느냐고.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치르쿠니. 이곳엔 세 아이와 장애를 가진 아들을 지키는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붕 아래서도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고 아버지는 낡은 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최근 이 가족에게 작은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안엔 화려한 보석도 거창한 기적도 아닌 작고 투박한 채소 씨앗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폭격 소리에 잠을 설치면서도 어머니는 그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걸 심어야 할까요? 라는 망설임은 곧 올 봄에도 우리는 싹을 틔워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바뀝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건 단순히 먹거리를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비극이 삶을 덮쳐도 인류에는 가장 어두운 흙 속에서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엔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들리세요? 아기 울음소리요. 드디어 대한민국 인구 그래프가 수직 낙하를 멈추고 떡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통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무려 6.8%나 늘었습니다. 15년 만에 최대폭 반등이라니 이거 실화냐고요. 무려 25만 명이 넘는 뉴 베이비들이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왜 갑자기 늘었냐고요? 첫째, 코로나 때 미뤄둔 결혼을 이제야 다들 해치웠고요. 둘째, 지금 30대 초반인 에코붐 세대가 이제 나도 부모가 되어볼까 하고 결심한 거죠. 결정적으로 지갑 열어준 정부의 주거 지원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0.7명이라는 절망의 숫자 뒤에 드디어 희망의 불꽃이 튀기 시작했네요.
이제 유아용품 주식 사러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인공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소식이 반가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